안철수 의원, 이번 대선의 경선 후보이기도 했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게 글을 썼습니다. 이준석 후보 외쳐주십시오. 어벤져스 어셈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모든 히어로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외쳐주십시오. 타노스를 함께 막읍시다. 이재명 후보를 타노스에 비유했군요. 함께 막아야 된다라며 단일화를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후보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는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지율이 약간씩 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6, 7%대 거의 갇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렇게 예상 안 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수층이 상당히 동요됐고 이탈을 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치지 않는 뭐 이 중도층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기한테 올 거기 때문에 선거가 시작되면 쉽게 10% 벽을 넘고 이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의 보수 결집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강표가 자기 쪽으로 오지 않고 본인의 지지율은 뭐 10%를 지금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국면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딱히 달리 방향이 있을 것이냐, 저는 뭐 특단의 대책이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비단 주머니도 알고 보면 그게 그게 뭐였는지도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선거 상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 선거 전략 중에 이제 통했던 건 뭐 여성가족부 폐지, 군 월급 뭐 200 해가지고 그 5자 6자 이 메시지 그냥 갈라치기였잖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좀 통해서 득표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 정도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글쎄요,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국면에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한동훈 후보도 나섰지만 뭐 김문수 후보 따로 돌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략이겠죠. 이준석 후보도 과거처럼 그런 방식의 어떤 이재명 후보 공략에 나설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협공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지금 김문수와 이준석 본인의 지지율을 합한 수준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춰졌을 때 뭐 그러면 어떤 다른 뭐 것을 모색해 보자. 그게 단일화가 될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정하고 있는 이 조건과 스케줄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중도에서 합리적 보수까지 확장해 가고 있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준석 후보 본인의 지지율은 사실상 갇혀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더 올라갈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 상황을 보면 김문수 후보 캠프 내지 국민의힘 기존 조직들이 막 뛰어서 한 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잘 안 움직인다는 보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면 상승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사실은 이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특단의 대책이 지난 대선 때의 비단 주머니 수준이라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다른 식의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선거판을 좀 어지럽히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유권자의 이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비단 주머니, 특단의 대책,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고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만약에 극적인 단일화를 한다면 이번 주말 정도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